9324의 유감.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가급적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중도에서 보수에 가깝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 보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태도를 보고 있으면 그분들의 주장에 제가 동조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때문인데, 저는 국정교과서에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근데 보수 진영이 전부 다 막 무슨 나팔을 전부 다 들고 나와가지고 찬성 나팔을 불어대니까 이제 조금 듣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광란의 시기가 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저분들도 좀 정상적인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그런 쪽에 가까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영화예요. 이탈리아 영화인데, 옛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1963년도작입니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나레.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 여자가 주연을 했던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데뷔 영화가 아마 59년도 작품일걸요. 아마 형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방을 든 여인, 바로 그 다음이 나온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부배의 여인입니다. 흔히 이제 부배의 여인, 그러면 부배라는 것이 이제 흔한 단어가 아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단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도대체 부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남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배라는 남자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해석을 하면 부배라는 남자의 연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부배의 여인이 돼버렸는데, 부배라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배의 여인이에요.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줄여서 이제 CC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당시에는 육감적인 배우들이 좀 히트를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령 육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앞뒤, 그러니까는 성과 이름의 첫 이니셜이 같으면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그랬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사람이 MM입니다. 마릴린 몬로죠. 그 다음에 BB가 브리지트 바르도. 그 다음에 FF가 또 있었죠. 파라파세트 메이저스인가요? 그런 여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만들어낸 게 SS 샤론 스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CC라고 불려왔던 여자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올해 나이가 77세쯤 됩니다. 엄청 늙었더라고요. 근데 이 부배 여인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여자가 사랑스럽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왜 육감적인 배우로 알려던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입술이 좀 두껍고 약간 소피아 로렌 분위기도 납니다. 소피아 로렌도 이탈리아 여배우고, 이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도 이탈리아 여자 배우예요. 아랫입술이 조금 두껍고 뭐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한테는 섹스 어필 같은 게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보고 있으면 참, 제가 특히 부배의 여인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특히 이 여자한테 많이 뭐랄까요, 매력을 느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매력을 안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감독은 루이지 코멘치니라는 그런 감독의 작품이고, 1963년도 이탈리아에서 제작이 됐고요. 주인공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하고 조지 차키리스라는 남자인데, 이 조지 차키리스라는 남자는 어디서 봤더라 그러고 한참 생각해봤는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남자예요. 그래서 아무튼 조지 차키리스라는 남자보다는 이제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의 명성을 드높였던 바로 영화이기도 하죠. 부배의 여인. 이 여자가 주연을 맡은, 주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연했던 영화는 전부 다 음악적으로 아주 아름다웠고 유명해졌어요. 첫 번째 나왔던 59년도의 형사라는 작품에는 죽도록 사랑해서인가요? 아무튼 아모레 미오로, 아모레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음악이 히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방을 든 여인도 역시 그 색스폰 연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이 음악,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고요. 부배 여인도 똑같습니다. 이 음악은 카롤로 루스티 켈리라는 그런 사람이 담당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배 여인 하면 CC,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뭐 내용은 뭐 큰 게 없어요. 그 시골에 아주 어린 처녀가 첫사랑을 느끼고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중간에 찾아온 또 다른 사랑을 거부하고 그 감옥에 14년 동안 갇히는 남자를 2주마다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 그런 수뇌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하고 사랑을 했다가 남자가 피신을 하죠. 그 사이에 기다리다가 또 스테파노라는 또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상당히 좋은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첫사랑 순정을 지키는 그런 여성의 순애보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이렇게 크게 재밌는 게 없고요. 이탈리아에서 리본상 무슨 최우수 여우주연상 뭐 이런 걸 뭐 받았다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건 이 그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나오는 이게 흑백 영화인데 그 흑백 장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첫 번에는 배경으로는 1944년도 배경이니까요. 그 여자 나이가 한 19이나 한 18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는 이거 촬영했을 때 나이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24살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역할은 19살 때부터 20몇 살 때까지 이렇게 자기 역할을 낸 열연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 처음에는 아주 정말 망아지 같은 그런 시골 처녀로 나와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또 잊지 못할 명대사가 있죠. 자기의 오빠의 죽음을 알리러 온 파르티잔, 그러니까 뭐 빨치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르티잔 출신의 그 남자, 바로 부배라는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편지가 가끔 오지요. 가끔 오는데 편지를 무척 기다려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 막 뛰어가서 받고 막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편지 속에서 나왔던 그 대사, 편지를 볼 때쯤에 나온 대사죠.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다라는 그런 그 대사가 나옵니다. 참 재밌죠.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입에다 달고 살고 맞박에다 붙이고 다니고 뭐 아무튼 온통 도배하고 다니는데도 별로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골 처녀, 망아지 같은 처녀한테 느꼈던 거는 분명히 남자가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없지만 느낌은 오는 정말 옛날 그 수뇌부 같은 그런 그 사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자, 부배라는 남자가 이제 그 파시스트 경찰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쫓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망가고 나니까 이 남자 어딨냐, 그 거처를 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경찰관들 얘기를 들을 때 너희 남자 부배가 만약에 잡히면 종신형이다. 아무튼 뭐 각오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돌아 나오다가 이제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던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종신형이면 몇 년 사는 거예요.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결국은 그만큼 순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온다는 걸 이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서 살지요. 살다가 이제 결국은 이 남자가 잡히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하고의 그 대화도 참 재밌는 대화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이제 가슴이 아팠던 게 이 여자가 자기가 그 첫사랑의 남자 부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새로운 스테파노라는 남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물어봐요. 만약에 스테파노가 물어보는 거죠. 이 그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이 마라인가 그래요. 여자 이름. 그 당시에 그 영화 속의 이름이 여자 이름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라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부배를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났더라면 나를 사랑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말로 해다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만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더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 언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파노라는 남자는 그 전에 인물 좋은 여자한테 그 버림을 받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음이 담긴 그런 그 한마디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가 말로 대답을 하죠. 부베라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 당신을 만났더라면 당신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 아주 멋진 그 대사가 나오죠. 아무튼 뭐 이렇게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시골 처녀가 갈등을 느끼는 사이에 결국 부베가 잡힙니다. 잡혀서 다시 고향인가요? 아무튼 뭐 어디서 다시 또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면회를 하죠. 오랜만에 만납니다. 한 1, 2년 정도 이제 만나는 걸로 돼 있겠죠. 같이 피신했다가 이제 남자만 유고인가 어딘가 뭐 러시아인가 유고일 거예요. 어디 그런 쪽으로 이제 도망가고 여자는 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이제 서로 묻습니다. 근데 남자가 또 이번에는 부베라는 남자가 여자한테 또 물어봐요. 나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두 다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봐요. 이랬냐 저랬냐. 여자도 똑같죠. 기다리는 것은 마음은 느껴지는데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다라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어떤 대화 같은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 영화 속에 자꾸 아주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말로 확인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근데 첫 번에 제가 그 기억에 뒀던 것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 전달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주인공이 다 전부 다들 이렇게 그 확인에 매달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남자가 14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했던 스테파노한테 이별을 고하고 이 부베라는 남자, 자기의 첫사랑인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7년 동안 2주마다 한 번씩 면회를 가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영화 끝부분쯤 갔죠. 끝부분쯤 갔는데 그 면회를 하러 가는 그 기차에서 헤어졌던 스테파노라는 남자를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면회를 갔는데 앞으로도 7년 남았다. 그래서 계속 갈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7년 후면 나는 34살, 부배는 37살, 아직 아이를 낳을 만큼 충분한 나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첫사랑과 여전히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2주마다 한 번씩 기차를 타고 그 남자를 면회를 가는 그런 순정적인 여자의 모습,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부배의 여인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고 어쩌게 무슨 클라이막스가 있고 배신과 음모의 반전에 이런 요즘 아주 그런 영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그 여자의 어떤 모습에서 굉장히 그 매력점을 많이 느끼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순정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세요. 흑백 영화인데 1963년도 작입니다. 부배의 여인.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의 그 매력이 아주 처음에 이렇게 뿌르퉁하는 그런 표정으로 나오거든요. 시골 이제 처녀, 망아지 같은 처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뿌르퉁한 표정을 이렇게 짓는 그런 그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14년형을 받은 자기의 남자 부배를 면회해 가는 기차 안에 보여지는 표정은 전혀 다른 표정입니다. 성숙한 여인,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 고달픔과 괴로움 같은 거를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런 눈빛 같은 게 보여져서 첫 번째 그 부배의 여인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하고 마지막 부분에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의 어떤 표정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전혀 다른 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저렇게 순박한 망아지 같은 여자도 세상에 때를 묻고 세상에 아픔을 겪으니까 저런 눈빛이 되는구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영화의 흠이 뭐냐면 시골 처녀치고는 옷을 너무 잘 입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옷을 자주 갈아입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때 영화에 막 함께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 같은 그런 케이스도 뭐 지방시죠? 지방시라는 그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키고 그랬었죠. 헤어 디자이너도 뭐 붙고 뭐 향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여성들의 구매력을 당길 만한 그런 마케팅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함께 영화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디자이너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옷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주 갈아입지는 않는데 아주 세련돼 있어요. 이탈리아의 패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전 세계에 다 알려준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제가 특히 여자분들이 민소매라 그러죠. 옛날 말로는 나시티라고 그러는데 나시티 같은 거. 여기서 스토리에는 이제 부배라는 남자가 처음에 만나서 준 낙하산 천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전쟁을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1944년도 이탈리아니까. 그래서 낙하산 천을 갖다 여자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걸 브라우스를 만들어서 입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입었던 까만 나시 민소매 원피스인가요? 그게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나고 맨 마지막에도 역시 검정색 옷으로 끝납니다. 검정색 옷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검정색 옷으로 끝나는데 디자이너가 아주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련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딱 제 스타일 패션 감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옷 감각을 보여준 그런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무튼 이때에 유명했던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다음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65년도에 개봉이 됐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유인가요? 아무튼 그 이후에는 기독교 영화가 아주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베너니 코바디스의 성의 소돔과 고모라 등등등 해가지고 기독교 영화가 아주 그냥 뒤덮었는데 그때가 제일 재미없었고요. 그 앞전에 바로 이 부배의 여인, 가방을 든 여인, 그다음에 형사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그다음에 애수 참, 그다음에 금지된 장난.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을 때가 좋았죠. 제가 이때 살았냐고요? 그때 안 살았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대적 보니까 요런 아주 명작들이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영화가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유태인들이 미국의 헐리우드를 장악하고 난 이후부터는 온통 기독교이고 온통 유대인 얘기예요. 아주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SF 쪽으로 넘어가서 여전히 지금은 유태인들이 헐리우드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이제 노골적인 종교 색채는 이제 잘 안 통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잘 안 만들죠. 얼마 전에 무슨 엑소더스인가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참패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종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는 이제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종교적인 영화가 뒤덮기 전에 나왔던 수많은 좋은 작품 중에 하나.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아련한 그런 추억과 순수함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부배의 여인. 부배가 남자 이름입니다. 부배라는 남자의 여자, 연인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남자분들 말고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자분들 누구의 여인입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면 돈 많은 남자의 여인 이런 겁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많이 씁쓸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몸이 해픈 여자들이 있고 궁뎅이 인심이 좋은 여자들이 있어요. 엉덩이 인심이 굉장히 좋은 여자는 어느 시대이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든 간에 수뇌보 같은 그런 사랑을 간직한 여자들은 존재를 합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나쁘게만 갖지 마시고 궁뎅이 가볍지 않고 순애보적인 사랑을 담긴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애들 많이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누구의 여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 누구의 여자가 될 것이냐를 묻는 것보다도 남자들한테만 물어볼까요? 남자분들은 누구의 남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의 남자. 그때 다릅니까 또? 하여튼 사랑도 이제 때가 많이 굳었어요. 그래도 어딘가는 순수한 사랑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삼여사 유감. 오늘은 부배의 여인이라는 1963년도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주연의 영화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영화 주제곡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